자고기 4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그 옆에 찍으세요. 요거는 원시적, 요렇게.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전부 불능의 효과. 원시적 전부 불능의 효과. 자, 원시적 불능 중에서 전부 불능의 효과입니다. 자, 535조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1항 목적이 불능한이라고 되어 있죠. 불능한 계약, 그러니까 원시적이야. 처음부터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을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에 줄거보죠.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신뢰이익 손해라 그래요.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 그러나 그 배상액은 또 줄거보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걸 이행이익액이라 그래요. 이행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 전항은 제목으로 바꿔 읽으면 돼. 계약 체결상 과실 규정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규정은 상대방이 그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반대로 선이 모가지를 때만 적용한다, 이런 거죠. 선이 모가지를 때만. 자, 말이 좀 어려워해 보세요. 자, 우리가 불능은 불가능을 줄인 말이야. 불가능. 불능은 항상 법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원시적 불능. 근데 계약을 1월 1일 날 체결했는데 이미 1월 1일 전에 작년 12월 30일 날 집이 불타고 없었다. 그럼 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가능하잖아. 이행이, 그죠?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불가능한 거.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는 아예 무효예요. 직접 무효. 효력이 없다. 근데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불능되니까 이거는 유효가 됩니다. 조금 이따 갈 거고, 요겁니다. 원시적 불능. 자, 한번 보죠. 예를 들면, 자, 갑이 이 집을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청약과 성락으로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행을 2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어. 이행기. 알고 보니까 1월 1일 날 계약 체결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작년 한 이틀 전에 12월 30일 날 이 집이 불타고 없었어요. 멸실됐죠. 전부 멸실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1월 1일 날부터 집이 없으니까 이걸 원시적 불능 계약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 계약이니까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무효니까 이제 갑은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죠. 권리 의무가 없는 걸 무효라고 그러죠. 을도 마찬가지예요. 권리 의무가 없다. 자, 원래는 이게 유효라면 갑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 지급해야죠.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수업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물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자,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안동에 사는데, 자, 이 집은, 자, 울릉도에 있다고 하죠. 울릉도 이틀 전에 자기 집 불난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아니면 갑이 또 저 미국에 여행 가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자꾸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을까? 이런 거라면 점수 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에는 로마 시대부터 우리가 살아오는 게 인생살이가 이 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이 법은 예외적인 걸 많이 규정한단 말이야. 원칙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원칙. 예외적인 거. 자, 그럼 원시적 불능. 자,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둘이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약 체결이 성립 안 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갑이, 을이자. 그러면 이 집을, 12월 30일 날, 이니 12월 25일 날 이 집 구경을 하러 가서 살려고. 가보니까, 너무 막 좋은 거야.
보니까 기름값도 들어가고, 또 KTX 타고 갔다 그러면 뭐 KTX 비용 들어가겠고, 또 친구한테 돈 빌린 이자 같은 거 들어가겠죠? 계약이 유의하다고 믿고 이제. 왜? 12월 25일 날은 크리스마스 날, 노는 날 가니까 집이 있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자, 1월 1일 날 계약 체결했는데 그 중간에 이 집이 불나고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요게 이제 나중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런 것을 신뢰이익이라고. 을은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있는 거야. 왜? 이 집이 불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을은. 그래서 이걸 신뢰이익. 자, 유효라고 믿은 이익을, 그래서, 자, 갑이 을에게 배상하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신뢰이익은 아무리 많아도 진짜 이행했을 때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무조건 손해배상 그러면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신뢰이익 배상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 민법에서 신뢰이익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손해배상 해주려면 잘못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집이 이틀 전에 불이 난 걸 원시적 불능을 몰랐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다는 악이라 그러죠. 악이. 저 형법으로 하면 고의죠, 고의. 자기 집이 불난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이틀 전에 집이 없어지면, 자, 상식적으로, 자, 갑이 계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계약 체결을 안 해야 되죠, 그죠? 집이 없는데 계약 체결하면 나쁜 놈이죠. 넌 나쁜 놈이니까. 또는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을 텐데 과실로 몰랐다는 거죠. 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거야. 단지 상대방은 또 반대가 돼야죠. 상대방도 알았다면 계약 안 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반대. 악의 반대, 선입니다. 선의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이 집이 불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엔더 무과실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반대죠. 매도인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 상대방 반대로 몰라야 되고, 엔더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반대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갑이 을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근데 아무리 높아도 이행이익을 넘지 못해. 이행이익의 대표적인 애가 전매차익이에요. 전매차익. 근데 이제 을이 이 집을 사가지고 병한테 1억에 사가지고 1억 5천에 팔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등기가 넘어왔다면 5천만 원 이게 이행이익이잖아. 근데 만약에 실내이익이 3천이다. 그러면 요걸 배상하라는 거죠. 거꾸로 실내이익은 3천인데 전매 차익이 한 1,000만 원이었다. 낮은 거 요걸 배상하는 겁니다. 둘 중 낮은 걸 배상하라는 거. 왜? 무효니까 너무 큰 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 점을 기억합니다. 그럼 외울 때 이제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을 자는 선의 무과실 상대방에게 시옷이죠. 시옷이니까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아무리 높아도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옵니다. 자, 밑에 이제 1의 내려옵니다. 자, 계약 성립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 당사자 일방이 매도인 갑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 그 책임 있는 사유가 바로 고의나 과실,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지는 것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 그래. 원시적 불능일 때 책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요건 갑니다. 요건에 1번. 일단 1. 계약이 성립은 해야 돼요.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계약 체결해야 된다. 자, 계약을 성립했는데,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자, 계약 체결된 계약이 자 줄었죠? 원시적이고 전부 불능해야 됩니다. 객관적은 몰라도 좋아요. 불능은 다 객관적입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해야 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일방 당사자가 갑이죠. 매도인 갑이 원시적 불능을 뭐 했거나 뭐 해야 되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알았다 그러면 한자로 쓰면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반대. 상대방은 원시적 불능인데 몰라야 되죠. 선의 엔더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자, 양가로 3 효과는 실내이익 배상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줄이면 실내이익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아무리 실내이익이 높아도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 전매 차익을 넘지를 못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일 때 효과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판례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만 기억하세요. 판례 동그라미 3번 판례. 공사비 지급에 가름하여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 자, 줄거보세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면, 원시적 불능 나왔죠? 원시적 불능이라면 확장공사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임으로 잘라주고, 무효임으로 계약 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실내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다 잘라주고, 있을지언정 잘라주고, 그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의 이행불능을 하는 전보배상 같은 말, 이행이익 배상 구할 수는 없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원시적 불능일 때는 실내이익 배상 책임을 청구해야지 전보배상 구할 수는 없다. 자, 다음 장합니다. 이제 다음 배경 공사. 자, 계약을 여기서 1. 쌍무계약의 특질이, 쌍무계약 특질은 2번 3번만 기억하세요. 양글 2번 이행상고 결련성은 관련성이야. 관련성. 자, 관련성. 자, 쌍무계약은 갑과 을이, 자,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면 갑도 의무가 있고 을도 의무가,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걸 쌍방 다 의무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쌍무계약이죠. 자, 근데 아까 가옥을 1억에 팔았다. 매도인의 의무는 자, 가옥을 이전해야죠. 가옥 이전해줄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1억이죠. 1억 여기 대금이죠. 대금 지급 의무. 양쪽 다 의무가 있으니까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갑의 소유권 이전과 을의 대금을 서로 공평하게 해야 되죠. 동시에 이행하라는 거죠. 동시에 이행하라. 이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이라 그래요. 동시에. 근데 2월 1일 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갑에게 잔금 주라는 거죠. 동시 이행하게. 이게 이행상 관련성이라 그래요. 양그립은 이행상 관련성. 자, 읽어보면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갑을 채무는 서로 대가적 관계가 있으므로 일방의 채무가, 즉 갑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대방 을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동시이행항변권이라 그럽니다. 양가로 3번에 존속상 결련성, 이거는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 자,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줄거세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되면 상대방의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위험부담. 쌍무계약에서 이행상 결련성에서 동시행항변권이 나오고 3. 존속상 결련성에서 위험부담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번의 중요 동시이행항변권. 같은 뜻 적어보죠. 쌍무계약의 효력입니다. 자, 동시이행항변권 이퀄 이행 거절권입니다.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가 동시이행항변권. 같은 뜻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이행거절권입니다. 자, 536조 보시면 제1항 쌍무야, 쌍무. 동그라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줄거보죠.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이행 거절권이 있다.
자,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보죠. 대표적이네. 자, 갑이 을과 자 1월 1일 날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청약과 성락으로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행을 2월 1일 날 이행기를 정했어요. 이행기 같은 말 변제기죠. 변제해야 될 날짜, 이행해야 될 날짜입니다. 갑은 2월 1일 날 등기 서류 가져와야죠. 자, 이행 제공을 해야죠. 등기 서류 가져오는 걸 이행을 제공한다 그래. 이행 제공하면 우리 등기 서류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잔금 지급해야죠. 대금 지급해야 돼. 이게 서로 동시 이행 관계라 그래. 대금 지급 이걸 동시에 이행해야 될 관계다. 항변권에 얘기하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똑같은 말로 이행 거절권이 있다. 자, 그러면 요건 가보죠. 요건은 첫째, 일단 자, 이 갑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 자, 2월 1일 변제기에 도래했을 것. 변제기. 갑이 변제기에 도래했으니까 이행 제공을 해야죠. 두 번째, 이행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시에 이행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변제기에 도래했으면서 이행 제공을 안 했어요. 즉, 등기 서류 안 가져옵니다. 안 가져오고 잔금 달라라고 대금 청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등기 서류 안 받고 만약에 돈을 대금 지급했다 1억 갑이 갖고 토끼 버리면 도망가 버리면 얘는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요. 소유권도 취득 못하고 1억만 뺏겼으니까. 1억으로 강의하니까 쉽지. 이걸 10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그냥 날린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서로 자 똑같은 계약 한 개의 계약에 의해서 갑도 채무가 있었고 을도 채무 이게 쌍무잖아. 쌍방에 채무가 있어. 그래서 서로 공평해야 되잖아. 공평하기 위해서 너가 이행 제공 안 하면 나도 이행 못 하겠다. 이행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너가 변제기에 도래해가지고 이행 제공 안 했으니까 너가 이행 제공할 때까지 등기 서류 가져올 때까지 나는 못 주겠다.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동시에 항변권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너가 이행 제공하면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동시에 제공하겠다 이거죠. 동시에 항변권, 이행 거절권입니다. 그러면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이제 2월 1일 날 이행을 안 했단 말이야. 원래 이행을 안 하면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돼. 이행지체로 쉽게 얘기해서 지연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정당한 권리니까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당한 권리니까. 그러니까 2월 1일, 2월 2일, 3월 1일, 4월 1일이 되어도 지체 이자 안 줘도 돼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죠. 오른손으로 받을 때까지. 그러면 1년 있다가 가져온다. 그럼 1년치 이행지체 책임 안 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당한 권리니까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옵니다. 이 성립 요건 기억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양가리 2번 나오는데 무조건 계약법은 99%가 임의 규정이에요. 채권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니까 이 규정보다 여기는 536조죠. 이 규정보다 특약이 우선해. 무조건 특약이 우선해. 특약이 없을 때 여기 적용되는 거야. 특약이 있으면 여기 먼저 적용됩니다. 근데 자 갑이 이행 제공 안 해도 을은 동시에 항변권 없다라고 특약하면 이거 없는 거예요. 특약이 없을 때만 이게 적용됩니다. 그게 오른쪽 2번 얘기입니다. 동시에 항변권도 당연히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동시에 항변권을 당연히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배제 특약이 있다면 배제됩니다. 자, 2번 성립 요건자 양가로 1번에 일단 쌍무계약이 존재해야 돼요. 대가적 의미를 갖는 양채무,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그러죠. 쌍무채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조심하고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한 개의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의미를 갖는 두 개의 양채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보입니다. 동일한 거의 한 개의 매매 계약에서 한 개의 계약에서 갑도 채무, 을도 채무가 있어야 돼.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밑에 나오지만 갑은 자, A 계약에서 채무가 있고 을은 B 계약에서 채무가 있다. 계약이 다르잖아. 이거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계약이 다르니까. 그게 동그라미 1번 밑에야. 따라서 다음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 별개의 계약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이 각각이니까 당사자 간에 동시행하기로 하는 특약한 사실이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한 명권은 없다, 생긴다고 할 수가 없다. 자, 동그라미 3번 워낙 중요해요. 자, 이건 뭐 거의 매년 출제하는 거죠. 자, 원래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자, 갑이 1억에 팔았는데 매수인 자, 2월 1일 날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어요. 동시. 그런데 2월 1일 되기 전에 1월 10일 날 갑이 잘못해가지고 이 집을 불을 냈어요. 불을 저질렀다. 갑의 고의과실로 불이 났죠. 그러면 이행이 불가능하잖아. 갑이 불 질렀어요. 갑이 화재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래 채무는 불이 났죠. 그러면 여기에 손해배상으로 바뀌어요. 돈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손해배상 채무 1억으로 바뀝니다. 그럼 손해배상 요거하고 이 채무는 동시행 관계죠. 원래는 집을 넘기고 돈 받는 게 동시행이 있는데 집은 이제 불이 났으니까 돈으로 바뀌는 손해배상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 워낙 많이 나와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에 근데 갑의 채무가 불이 나가지고 이행불능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을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도 가끔 나오니까 좀 가보죠. 채권 양도. 채권 양도는 채권자 교체. 채권자가 바뀌는 거야. 채무 인수는 채무자 교체. 채무자가 바뀌는 거. 상속은 둘 다 바뀌는 거죠. 채권, 채무 다 교체. 자, 전부 명령 이퀄 저거 채권 양도입니다. 자, 전부 명령은 채권 양도 같은 개념이에요. 추심 명령 등의 경우에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동시행한 명권은 계속 동그라미 존속합니다.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되거나 전부 명령 이퀄 채권 양도 추심 명령이란 말이 나와도 항변권은 존속합니다. 자, 양거로 2번 상대방의 채무 어디 있어야죠? 변제기 같은 말 이행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행기에 있어야 돼요. 이행기에 있으면서 이행 제공 안 해야 돼요. 자, 그럼 2번에 예외적으로 예외 불안의 항변권 갑니다. 자, 이거죠. 원래는 만약에 자, 갑은 2월 1일 날 이행하고 먼저 선 이행하기로 하고 특약으로 을이 4월 1일 날 나중에 이행할 특약이었어요. 그럼 먼저 선이행 후이행이죠. 동시행이 될 수가 없죠. 선 먼저 이행하고 나중에 이행하면 특약이 우선하니까 이런 경우는 동시행이 성립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런 게 불안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자, 줄여놓고 당사자 일방이 먼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을 후이행 의무자야. 후이행 의무자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불안하니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예외니까 기억해야 돼요. 선이행 의무자도 먼저 이행하면 상대방한테 못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다면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동그라미 2번. 여기도 많이 나와요.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또래한 경우. 상대방이 바로 후이행 의무자야. 후이행 의무자. 일단 줄거놓고 설명드릴게요. 밑에 선이행 의무자가 대표적인 애 저거 중도금 이행 의무자. 중도금 이행 의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 이퀄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되면 선이행 의무자 이퀄 매도인도 이행한 명권 행사할 수가 있다. 아, 선이행 의무자는 매수인이네, 매수인. 말 잘못했어요. 매수인은 동시행한 명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 실무에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민법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한 번씩 겪은 게 많습니다. 오히려. 자, 갑과 을이 이 집에 만약에 1억의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 대개 보면 자,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을이 중도금을 자 5천만 원 주기로 했어요. 5천만. 그리고 잔금은 대개 4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잔금 주고 갑이 을에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하죠.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합니다. 이게 거의 동시행 관계죠. 그런데 중도금을 이게 2월 1일 날 먼저 주기로 했잖아요. 이게 선이행이죠. 선이행. 그럼 중도금을 2월 1일 날 먼저 주고 두 달 있다가 잔금 주면서 등기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중도금을 2월에 안 줘요. 그러면 중도금 지체가 됐죠. 2월 2일 날 되면 지체죠. 지체하니까 이제 하다가 4월 1일이 됐어요. 4월 1일 날 이 사람은 후이행 의무자였죠. 나중에 이행 의무자가 4월 1일 날 이제 변제기 또래했잖아. 이 사람이 변제기가 되었으니까 이랬을 때 자, 선이행 의무자가 옛날에 중도금 안 줬잖아요. 그럼 중도금 지체 두 달치 지체이자 지체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이걸 안 줬잖아. 그러니까 갑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야, 중도금하고 중도금 지체 배상 안 주니까 자기는 야, 이거 이제 자, 이렇게 잔금 달라라고 주장했을 때 이 사람이 동시행 주장할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안 줬지만 자, 이 소유권 이전이 4월 1일 됐잖아. 이행기가 되면 선이행 의무자도 갑에게 너 자, 등기 서류 안 가져왔으니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니까 나 잔금 못 주겠다라고 동시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세 가지 의무죠. 중도금, 원금, 2개월치 지연배상, 다음 세 번째 잔금, 원금이죠. 요 세 가지 의무와 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4월 1일 이후부터는 동시행 관계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이 되어도 갑이 등기 서류 안 넘겨주면 이때는 지연배상 성립 안 합니다. 지체이자는 성립 안 해요. 지체이자 뭐만 성립해? 2개월치 요거 지체 요거만 성립합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원금밖에 없어요. 만약에 3년 후에 갑이 등기 넘긴다. 3년 후에 등기 넘기면 을이 줄 거는 뭐예요? 요 2개월치 지연배상 요거밖에 없어. 원금 2개월치 이상 원금이야. 이거는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동시행 관계니까. 그 점 때문에 사람들 많이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판례가 많아요. 자, 바로 밑에 판례 원본 봅니다. 바로 밑에 설명한 거예요. 매수인이 을이 선자 동그라미 쳐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줄거서 이제 잔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죠. 도래하면 동시행 관계야. 잔대금과 동시행 관계에 줄거 나가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잔대금 지급기일 예컨대 4월 1일이 도가였다면 동시행이죠. 특별한 사정에는 매수인은 세 가지야. 매수인의 중도금 가로 열고 지연손해금 2개월치 포함 및 잔대금 지급과 그 세 가지야. 중도금 원금 지연손해금 2개월 포함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 제공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잘 기억해야 돼.
따라서 그때부터는 동생관계니까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지체 책임을 진다,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아니한다. 조금이다. 4월 1일 일부터는 5, 6월, 6월, 7월 3년이 가더라도 3년치 지체 책임지지 아니한다.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 관계니까. 자, 양가로 3번.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건에 봅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청구했을 때 을이 동시행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한 번 있습니다. 자, 갑이 자, 을에게 자, 4월 1일 날 등기 서류 가져왔어요. 등기 서류 이행 제공했습니다. 이행 제공을 하면 을이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잔금 지급하라고 그랬죠. 등기 서류를 이 사람 안 받았어요. 이걸 안 받는다. 이걸 수령 안 한다는 거죠. 수령 거절이 됩니다. 수령을 안 받으면 이 사람 수령 지체가 되는 거예요. 수령 지체했죠. 그리고 이 사람 안 받으니까 등기 서류 가져갔어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4월 한 10일 날 갑이 열받았어요. 전번에 등기 서류 안 가져갔는데도 돈을 등기 서류 안 받으니까 이번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등기 서류 제공하지 않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와서 자, 잔금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한번 수령지체에 빠졌던 을이 동시행 주장할 수 있겠느냐? 예, 가능합니다. 왜냐, 갑이 빈손으로 왔으니까 그 점을 조심해야 돼. 한번 지체에 빠졌던 사람도 상대방이 등기 서류 안 가져오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자주 나와요. 자, 밑에 줄 거 보죠. 수령지체에 빠진 자 같은 말, 채권자 지체에 빠진 자 을도 그 후 상대방 갑이 다시 자기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즉 등기 서류 가져오지 않고 잔금 이행 청구한 경우에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게 밑에 판례 1번이야. 1번. 자, 원금 줄거보자. 파란 까만 색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등기서를 제공하고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심표.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과거에 한 번 이행 제공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을이 가지는 동시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고로 동시행항변권이 있다는 거야. 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줄 까만 색깔 줄 보세요. 그래서 맨 밑에 손해배상 청구할 있다 없다. 왜? 동시행항변권이니까 손해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자, 동시행항변권의 동그라미 시세 효력은 이제 권리 의무를 효력이라고 그러죠. 자, 양가로 1번에 항변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잠시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이야. 영기적 항변권이지 영구적 항변권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잠시 연기시키는 항변권이에요. 언제까지?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 등기 서류 가져올 때까지만 주장할 수 있어. 등기 서류 제공하면 항변권이 소멸합니다.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자,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 갑이 채무 이행 제공할 때까지, 등기 서류 제공할 때까지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권에 불과하다.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다. 잠시 연기시키는 항변권입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그 실체법상 효력. 자, 실체법 그러면 민법상 효력입니다. 자, 땡땡 적으세요. 자, 여기 민법상 효력은 요거는 주장하지 않아도, 주장 안 해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효력 발생입니다.
주장 안 해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걸 실체법상 효력이라, 민법상 효력입니다. 당연히 효력 발생합니다. 주장 안 해도 돼요. 자, 거기에 1번에야 이행지체 저지하는 효과. 저지 같은 말 불성립 효과죠.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이행지체가 성립되지 않는 효과. 아까 했죠? 이행지체가 안 돼요. 자,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면, 자,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게 포인트야.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자체로, 존재 자체로서 이행지체 책임 같은 말,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 저지됩니다. 지체이자 지지 않는다. 지체이자 지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원본 보세요. 판례 원본의 1번. 자, 당연히 주장 안 해도 당연히 지체 책임 성립 안 해요. 1번.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자, 줄거세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이행계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잘라주세요. 자, 이와 같은 효과는, 이가 뭐죠?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효과. 이행지체 저지 효과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항변권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발생한다. 동그라미 2번 적입니다. 적,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 거절 권능을 가지는 경우, 비록, 자, 줄거세요. 이행 거절한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었을지라도 이행 거절 권능 존재 자체로 당연히 이행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주장 안 해도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실체상 효과입니다. 다음 이번에 상계금. 상계는 퉁치는 거죠. 쌤하는 게 상계야. 상계가 금지됩니다. 자, 상계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디죠? 우리 고스톱 칠 때 상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상계는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상계야. 서로 상자. 쌤 하자는 거죠. 상계. 퉁치자는 거죠. 근데 우리 고스톱 칠 때 많이 하잖아요. 갑하고 을이 이제, 자, 고스톱 치다가 갑이 한 10,000원 잃었어요. 10,000원 채무자죠? 10,000원 채무자. 그러면 이제 10,000원 줘야 되는데, 조금 더 줄게 했죠, 그죠? 칼이 한다 그러잖아요. 다음에 한 번 더 땄어요. 이 사람이 15,000원 땄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10,000원 주고 15,000원 받아와야죠, 그죠? 그럼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야, 내가 너한테 10,000원 줄 거 있고 받을 수 있으니까 퉁치고 얼마만 달라? 5,000만 원 달라. 이게 상계예요. 그러면 10,000원의 채무는 소멸되잖아. 상계.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근데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 처리를 못해요. 자, 그게 중요합니다. 상계금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 동그라미 자동채권으로. 자동채권은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자기가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받아라는 거야. 자, 그 점을 조심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자,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을이 만약에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자, 이행거절권이죠.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자, 이행거절권. 이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어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왜? 을이 이제 권리 행사는 아니잖아.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행거절권. 가만히 있는 거니까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 유치권하고 똑같아요. 유치권 이퀄 저거. 유치권은 인도거절권.
인도거절권과 마찬가지로 동시행항변권 이퀄 이행거절권의 존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안 했으니까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양가로 3번 내려오세요. 소송상 효력. 자, 땡땡 적으세요. 자, 소송상 효력은 자, 법원에 가서 하는 효력. 이거는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소송상 효력은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법원에 가서는 가만히 있으면 효력이 없어요. 무조건 주장해야 돼. 거짓말도 빡빡 해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막 주장해야 돼요. 이재명 씨도 막 주장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야 이제 법원이 받아들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소송상 효력입니다. 자, 아까 동시행항변권은 민법적으로는 주장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주장 안 해도 이행지체 책임 안 진다 그랬어요. 소송에서는 주장해야 돼. 자, 소송에서 주장 안 하면 소송이 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시행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자, 원용 같은 말 주장이야. 자, 법원에서 주장하는 걸 원용, 주장 같은 말입니다. 법원에서 원용하여야 주장하여야만 법원이 인정 여부를 심판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은 주장한 때만 심판해 줍니다. 즉 피고가 동시행항변권을 주장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고려를 못해요.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못하므로 원고 전부 자 원고가 성소 판결하고 피고 패소 판결당하게 됩니다. 자, 을이 지금 동시행항변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 주장 안 하면 이거 피고가 집니다. 원고 전부 성소 판결이죠. 피고 패소 판결됩니다. 근데 이 사람 주장했어요. 자, 주장하면 이제 무승부 판결합니다. 자, 오른쪽 가죠. 동그라미 2. 유치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원고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인용되면 법원은 주는다. 상환 이행 판결 같은 말, 상환 급부 판결 같은 말, 원고 일부 성소 판결하게 됩니다. 유치권하고 동시이행항변 똑같아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갑이 1억에 했는데 등기 서류를 안 넘겨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잔금이 5천만 남았다고 하죠. 잔금 5천만 원과 등기 서류를 4월 1일 날 동시행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판사가 갑이 소유권 등기 안 넘겨주고 원고가 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그래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피고라 그럽니다. 자, 원고. 자,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라 그러고요. 형사소송은 이 검사하고 피고인이라 그럽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원고고 피고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피고가 동시행을 주장. 판사님, 얘가 등기 서류 안 넘겨주니까 나는 잔금 못 주겠습니다. 라고 동시행을 주장했어요. 이 사람 주장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 안 지고 자, 이쪽에 일부 성소야. 원고 일부만 이긴다는 거죠. 일부만 성소하고 일부는 패소가 되는 거죠. 같은 말. 일부 성소, 일부 패소. 그리고 상환 서로 교환하여 상환 서로 교환하여 급부하라. 상환 급부. 같은 말 상환 이행 판결하게 됩니다. 상환 급부. 서로 교환해서 이행하는 판결. 이런 말입니다. 자,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거는 우리 이긴 거죠. 얘가 진 거죠. 그와 상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 지급하라. 이건 이쪽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일부 성소, 일부 패소,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이게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 공통점이에요. 자, 유치권 아직 몰라도 좋아요. 유치권 저 아직까지 나 다음 달 좀 배웁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이라 그래요. 모르는 분들 지금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지나가세요.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의 공통점이에요. 자, 유치권 행사하거나 동시행항변권 행사하면 원고 일부 성소 판결, 같은 말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거부 판결합니다. 자, 밑에 예제 문제 보세요. 자, 동시행항변권, 자, 옳은 것 보죠. 옳은 게 좀 어렵죠. 자, 동그라미 답 5번 보세요. 아까 봤던 판례죠.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 의무자 그러면 중도금 지체자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중도금 지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 즉 매도인이죠. 매도인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한 동시행관계죠. 상방은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답이 아까 중도금 했던 거예요. 자, 나머지 고쳐보죠. 1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 집이 불탔죠. 불타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동시행항변권 존속한다 그랬죠. 동시행항변권을 소멸한다가 아니라 존속한다. 존속한다. 다음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항변권에게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자, 동시행항변권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니까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불법 점유가 아니므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다음 3번 동시행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고려사항이다. 거짓말입니다. 당사자 주장하여야만 법원이 심판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고려하지 못한다.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항변권이 받아들여졌죠. 그러면 상환 거부 판결이라고 그랬죠.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 X죠. 전부 패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 판결, 같은 말 상환 거부 판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이제 4번은 좀 외워야 돼. 이제 동시행항변권의 인정 범위에서, 자, 1번은 명문 규정이 있다는 것은 법전에 법조문에 있다는 거야. 자, 법조문 이거는 그렇게 출제를 많이 안 해요. 자, 1번은 기억하지. 1번 전세 대개 보면 동시이행은 서로 이렇게 서로 채무를 같은 시간에 이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원상회복할 때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 사이의 동시행입니다. 원상회복 원래 상태로 회복할 의무는 거의 동시행이에요. 그게 1번이죠. 전세권 소멸하면 서로 원상회복해야 하죠. 전세권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는 두 가지 의무죠.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해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해줄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돈 돌려줘야죠. 전세금 반환 의무가 대표적인 동시행입니다. 다음 2번,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네요. 계약 해지했을 때 쌍방다 원상회복 의무는 대표적인 동시행입니다. 동시행. 자, 다음 페이지에 마찬가지 3번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또 줄 것이에요. 계약 해제하면 또 쌍방은 원상회복이 동시행입니다. 다음 4번은 가담법에서 나옵니다.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 채무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는 대표적인 동시이행입니다. 이건 가담법에서 배울 거예요. 자, 양가로 이번에 판례, 학설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이걸 더 많이 내요. 자, 대표적인 1번이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조금 전에 설명했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4월 1일 날 동시이행입니다. 다음 2번 임대차가 종료됐죠. 그럼 원상회복 해야 되잖아. 종료 시 자, 임차인은 뭐 해줘야죠?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죠.
연체 차임 등을 까고 공제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입니다. 다음 3번이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서로 돌려주는 게 동시행이죠.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양 당사자 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갑니다. 6번도 매매니까 6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 줄거세요.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죠. 매매야 동시행입니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토지 임대인은 건물 명도 및 소유권이 넘어가고 임대인의 대금,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동시행입니다. 자, 8번은 워낙 많이 했으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같은 말 적으세요.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이 해소됐을 때 쌍방에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대표적인 동시이행입니다. 이거는 명의신탁이 더 자세히 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때 쌍방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대표적인 동시이행 관계예요. 자, 그럼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맨 위에 양가로 3번. 자, 부정되는 경우 땡땡 적으세요. 즉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 안 하는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 X. 자, 이건 대개 이건 선이행 먼저 선이행하고 이게 뒤에 하는 후이행 관계가 많죠. 선후 관계야.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 자, 1번입니다. 1번 채무자의 건저당 채무 변제. 이게 선이행이야. 먼저 이행하고 뒤에 건저당 등기 말소 의무는 후이행입니다. 항상 담보물건에서 이렇게 담보물건에서 자,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에요. 그러면 이 담보물건이 저당권이나 건저당이나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부종성으로 이미 소멸했어요. 소멸했으니까 이거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자, 1번에 채무자의 채무 변제가 선이행, 저당권이나 건저당권이나 양도 담보나 가등기 담보 말소는 후이행이야. 그 2번도 같이 나오잖아. 피담보 채무가 선이행, 뒤에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 담보권자의 말소 의무는 후이행입니다. 1번, 2번은 같은 뜻이에요. 1번, 2번은 채무 변제가 선이행, 담보물건 말소 등기는 후이행입니다. 다음 3번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후이행,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이에요. 순서를 바꾸세요.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후이행입니다. 선후관계. 다음 4번 조심하고 4번 채권 정서 반환하고 변제는 이건 아예 동시행이 아닙니다. 아예 동시행이 아니고 뒤에 영수증 교부와 변제는 동시행이에요. 구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 주잖아요. 그게 변제잖아. 변제. 그럼 변제하면서 찍찍찍찍하고 영수증 나오죠? 변제하고 영수증이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야. 그러나 자, 변제하고 채권 정서 반환은 동시행이 아닙니다. 다음 5번은 건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 까만 색깔 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하고 낙찰자의 부담금 반환 청구권은 이거는 사람이 달라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므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차후에 자세히 하겠고요. 다음 6번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 하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전혀 동시행이 아닙니다. 이거. 다음 7번도 선후관계죠.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신청 협력 의무. 요거는 먼저 선이행 뒤에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후이행 관계입니다. 선후 관계예요.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이거. 자, 그게 암기됐다고 치면 오른쪽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암기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고. 그 예제 문제 보죠. 예제. 동시행 관계 있는 것 모두 골라라. 31회입니다. 자, 기억. 임대차 종료했죠. 그럼 원상회복은 동시행이죠. 종료 시에 임차보증금 반환은 누가 돌려주는 거죠? 이거는 임대인이 돌려주죠. 그 다음에 임차물 반환은 임차인이 돌려주는 거죠. 대표적인 동시행입니다. 다음 니은 피담보 채권 변제. 무조건 피담보 채권 변제가 그러면 선행이야. 선행이고 뒤에 담보물건인 건저당 담보 말소는 후행. 선후관계 선후. 디귿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신청 절차 협력 의무 선이행. 선이행.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은 후이행입니다. 선후관계야. 앞에를 다 배워야 이게 쉬워져요. 리얼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냐 매매니까 동시행이죠.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임대인의 대금 지급은 당연히 동시이행입니다. 기억 리얼 찾아라는 거예요. 답이 3번이 되겠고 밑에 2번도 같은 문제예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건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조금 전에 했던 거죠. 계속 했잖아.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대표적인 동시행이죠. 동시행입니다. 니은 임대차 종료됐네요. 원상회복 동시행이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 줄 의무,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의무가 동시행입니다. 이거 자, 요거는 위에 보세요. 위에 예제 문제가 31회 문제잖아. 31회가 리얼이고 2번은 32회 1년 차잖아. 똑같은 문제를 했잖아. 이것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선이행.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받고 나면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후이행이죠. 선후 관계입니다. 답은 4번 찾아라.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시행 압력권 맞췄고, 자, 오른쪽에 한 문제 더 보죠. 예제 문제 411 동시행 악명권 틀린 것. 1번 계약 해제했네요. 그 원상회복은 동시행이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동시행관계에 있다. 2번 구분소유적 공유 같은 말 상호 명의신탁 해소했을 때 공유 지분 이전 의무는 들어 동시이행관계입니다. 3번 조심하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언제 해요? 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 임차권 등기 말소는 후행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등기 말소는 후행이야. 여기 3번 자주 나오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문은 후이행.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이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 틀렸죠?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선후 관계입니다. 4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 줄 것에 채권 양도. 아까 했지만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이걸 법원에서 바꿔주는 걸 전부 명령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게 추심 명령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비슷하니까 동시행이 계속됩니다. 동시행 것. 채권 양도, 전부 명령, 추심 명령이 나오면 동시행 항변권은 존속한다. 자주 나와. 채권 양도가 되더라도 통일성 인정되는 한 항변권은 계속 존속합니다. 5번 불안해 항변권이네요. 일방의 당사자가 선이행 먼저 이행 의무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파산할 우려가 있다면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명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그러죠. 불안 항변권. 이렇게 해서 동시행 항변권 꼭 한 문제 나와요.
조금 쉬었다가 자 위험보단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죠.